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 짚어보는 NIB 하디슈입니다. 오늘 원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태규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좀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인천 나눔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이 인천시청 앳뜰광장에 세워졌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인천시청 앳뜰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모습입니다. 올해 캠페인의 슬로건은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입니다.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상생하는 인천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67억 2천만 원. 온도탑은 6,720만 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행복이 가득한 인천 나눔 특별시를 만드는 일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올해는 모금 목표를 달성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올해 성금 목표액은 지난해의 85%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더 늘어나는 상황.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의 따뜻하신 마음씨가 우리 나눔을 통해서 희망을 이어가시죠 하는 슬로건대로 그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한 사랑의 온도탑이 인천 시민의 저력으로 목표인 100도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랑의 온도탑을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온도탑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온도계 모양의 대형 탑입니다. 높이가 대략 9m 정도 되기 때문에 인천시청 주변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공동모금의 단체가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이 온도계 탑은 미국에서 사용한 온도계 모양의 모금함을 보고 이걸 야외에 세우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우리나라에서 20년 전부터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탑은 인천 모금회가 해마다 모금 목표를 정하는데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액이 달성하면 100도가 밝혀지는 겁니다. 네, 저도 이런 부분 처음 알았는데 온도계 모양이 특이해서 이 사람들이 이목을 끌면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유도를 하기 위해 제작된 거였네요. 그렇다면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얼마인가요? 네, 인천 공동모금회가 정한 올해 목표액은 67억 2천만 원입니다.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올해 목표 금액은 평년보다 낮게 책정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서 지난해에 85%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에 해당하는 금액이 6,720만 원이니까 6,72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온도는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온도탑이 바로 1도씩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5도 단위로 올라가는데 성금이 모여서 5도가 올라가야 되면은 다음 날 온도탑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났는데 그래서 올해 사랑의 열매 모금도 상황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장기간에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기업들의 상황이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나눔에 동참할지는 미지수고요. 네. 사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경기 불황은 지속됐었고 또 기부 포비아가 확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지난해 온도탑은 110도를 달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기업들의 통큰 기부도 많았지만은 특히나 개인 기부자들이 정말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사랑의 온도탑에 성금 보내고 싶은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기부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ARS 전화나 관공서, 은행 등에 마련된 이웃돕기 성금 접수처, 사랑의 열매 모금함, 은행 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니까요.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시민은 인천 사랑의 열매 전화나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성금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이웃들과 따뜻함을 나누겠다는 이 작은 마음들이 하나둘 모인다면 사랑의 온도는 어느새 높아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부 문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남촌산단 조성 사업에 관한 소식입니다. 남동구가 추진하는 남촌산단 조성 사업이 환경 훼손 문제와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연수구 의회에서도 남촌산단 조성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요.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 스마트밸리 수준이 아니면 남촌산단 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진행 중인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조사 자료에 존재하지 않던 맹꽁이 존재 여부가 뒤늦게 알려지며 환경 영향 평가 등과 관련해 여러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단 부지 주변 그린벨트 해제 분위기가 일면서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이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남석 구청장은 연수구의회에 출석해 공해를 전혀 유발하지 않는 산단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일반 산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촌 산단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형태로 우리 연수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주민과 함께 막는 것이 연수구의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부실조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인천광시 의회에서 의결되고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된 전략환경 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남동구와 그리고 인천광시 그리고 남동 스마트밸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까? 고남석 구청장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전략환경 영향평가는 추가적인 의견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4월 환경부의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청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촌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협의는 현재 진행 중으로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송도 스마트밸리 수준의 입주 제한 등을 인천시 주식회사 남동 스마트밸리 개발에 지속 요청할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난 10월 환경 피해 등의 논란이 일자 남촌산단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계획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남석 구청장은 사업 계획이 전면 재조정된 만큼 경제성 평가를 재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각종 평가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에게 가하는 이른바 갑질 논란,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엔 관리소장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이와 관련해 마련한 인권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가 입주자 대표 B씨에게 피살된 건 지난 10월 28일. B씨는 관리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원에는 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살펴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먼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위한 인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부당한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경비원의 어떤 갑질로 인해 가지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자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에 우리 10월 말이죠. 달에 우리 인천 광역시 서구에 이모 소장님께서 어떤 그 흐름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했는데 인천시의원 37명 중 36명이 참여한 조례인 만큼 동료 의원들도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건강 지원 서비스까지 이제
이 조례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행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동주택의 갑질 논란. 제도 보완을 위해 첫 발을 뗀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사업이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인천시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시는 사업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다만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은 지난 1999년 국토교통부의 계획 수립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시설비 등 관련 예산도 분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열차 구입비 222억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검단과 영종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9호선 직결 사업이 지연되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민원은 온라인 시민청원으로 이어졌고 한 달 동안 3,000명이 넘는 공감을 얻으면서 인천시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사업비 분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 요구는 법과 원칙을 우선해야 할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것이라며 일축한 겁니다. 다만 직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는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간 직결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강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9호선 직결 사업. 서울시와 인천시의 입장차가 극명해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항상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